자, 이번 시간은 소방 법규 시간인데요. 우리 3교시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챕터 1부터 해갖고 4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법은 이렇게 4가지 법 있죠. 예? 4가지 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소방법이 아니고, 다중영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다중영업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노래 연습장 같은 데 있지.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요런 데 화재 시 피해가 크죠. 그죠? 그런 걸 이제 다중영업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요거는 이제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자, 주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요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소방기본법부터 해가지고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여기서 법령이 있고요.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은, 즉,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법령, 기본법에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설치유지법에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12가지를 공부를 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 기본법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냐면요,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그 다음에 설치유지법. 자, 여기서는 7문제 이상이 출제되거든요. 7문제 이상이 출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공사업법. 요게 이제 2문제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이제 한 3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근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좀 골치가 아프기 뭐냐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주로 여기서 3, 4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 문제가 시행규칙에서 나오거든요. 간혹 가다가 시행규칙에서 나오는데, 이 시행규칙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그거 몇 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법규 공부하실 때 주로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기본법하고 설치유지법을 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60점은 넘는다 이 말이지.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법규는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법규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70%는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한 20, 30% 정도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를.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하는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 교재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 나와 있습니까? 소방관계법규 관련 핵심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7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요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암기를 왜 안 해도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담당자를 보시면, 자,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가 4명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두 번째 소방방재청장, 세 번째 소방본부장, 네 번째 소방서장. 자,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가 요 4명이 있는데, 우리 시도지사는 또 누가 있죠? 시도지사,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죠.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소방본부장하고 요 소방서장은 세트입니다. 세트. 즉, 보기에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하고 같이 있으면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항상 보기에 같이 따라다니면 그 보기의 해답은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이 두 사람이 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요 네 사람 말고 또 이제 기타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답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뭐 국토해양부가 교통부로 바뀌었죠. 자, 요런 사람이 나왔을 때는 요런 사람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방재청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정무직 공무원이고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거. 그래서 소방방재청장은 전체적인 뭐 소방뿐만 아니라 뭐 방재, 민방위 업무 전체적으로 소방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그 각 시, 도에서 소방 업무, 그죠? 우리 뭐 일반적인 소방 업무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보기에, 자, 보기에 요 주로 이제 저 네 사람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이렇게 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주로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할 때는 답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입니다. 맞지? 무조건 이 두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는, 자,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업하고 관련된 거 있죠. 업. 우리 소방 쪽에 관련된 업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설업. 우리 시설업에는 공사업이 있고 감리업이 있고 설계업이 있습니다. 시설업. 그 다음에 관리업, 뭐 점검업이라고 하죠. 자, 요 관리업. 그 다음에 방염업. 자, 요런 업하고 관련된 거는 답은 무조건 누구냐면은 시도지사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 어디에 등록해야 돼? 시청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답은 누구? 시도지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등록 이런 게 되겠죠. 등록, 어떤 업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시도지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소 등이라고 나옵니다. 제조소 등. 이게 어디 나오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거든요. 즉 위험물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맞는 사람 찾으라면 거의 90% 이상이 시도지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제조소 등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는 사람 찾으라면 99%가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하고 관련된 거하고 누구의? 제조소하고 관련된 거는 다 시도지사가 거의 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돈 있죠. 큰 돈 있죠. 이 큰 돈하고 관련된 것도 다 시도지사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공사업을 등록할 때, 시도지사한테 등록할 때 일정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그리고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은행에 꼽아 놓습니다. 돈이 크죠? 그거 다 누굽니까? 시도지사다 이 말이죠. 시도지사. 자, 그런데 우리 돈이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돈. 작은 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과태료도 보면요. 과태료도 2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오거든요. 자, 요 두 개가 있는데 200만 원짜리는 돈이 좀 크죠. 액수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겠어요? 일단 시도지사가 담당자다 이 말이죠. 담당자고 요거는 이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자, 그러면 문제는 200만 원 과태료에 담당자가 아닌 사람 찾으면 누구겠어요? 방재청장이죠. 왜냐면은 이 과태료를 시에다 내니까, 그죠? 업 등록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니까 서울에 있는 방재청장이 직접 와서 돈까지 관련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과태료의 담당자는 누구냐면은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가 교통 딱지 있죠. 범칙금 납부할 때 일반 그냥 경찰서에 내지 않습니까? 작은 돈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20만 원짜리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발급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작은 거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업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조소, 위험물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큰 돈하고 관련된 거는 다 누구예요? 시도지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 전반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뭐 예전에 이제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바뀌었다 했죠. 그러니까 소방검사하고 소방특별조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방검사라는 거는 예전에 이 소방대상물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하루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점검 검사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봐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뀌었어요. 소방특별조사는 뭐냐면, 그쪽에서 좀 위험한 지역, 그 건물 있죠. 소방대상물. 그거를 이제 임의로 표면 차출해가지고 거기에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3%면 3%, 5% 요거를 표본으로 차출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하루 종일 특별 조사를 따로 한다 이 말이지. 자, 그거 이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검사하고 특별조사하고. 요 네 사람 말고 또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은 기타 담당자가 있는데, 이 기타 담당자가 3명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소방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장.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장. 근데 이 세 사람은 딱 업무가 딱 한 개씩밖에 없어요. 자기 업무가 뭐냐면, 자,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한다. 자, 요거는 소방대장입니다. 자, 소방 활동 구역이 뭐냐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경찰도 우리 보면은 뭐또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치대요? 포리스 라인 같은 거 치죠? 그거처럼 요 안에는 뭡니까? 화재가 이렇게 건물에 났을 때 일정한 구역을 뭡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 동시에 어떻게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 시도지사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화재경계지구라고 있거든요. 화재경계지구라고 있는데, 요거를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시도지사입니다. 이거는. 자, 뭐냐면 화재경계지구라는 거는 뭐냐면, 화재가 나기 전에 위험한 곳 있죠. 뭐 목조 건물이 밀집돼 있다. 시장 지역, 재래시장 같은데. 그다음에 뭐 위험물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런데 위험한 곳 아닙니까? 이런 데를 뭐예요? 시도지사가 뭐 사전에 요거는 화재가 나면은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어떻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이 한다 이 말이죠. 시장이. 자, 그다음에 소방안전협회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소방안전관리자 있죠. 예전에 방화관리자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을 소방안전협회장이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소방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실무교육을 받거든요. 그 실무교육을 받을 때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소방안전협회 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자, 소방안전협회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자, 그 다음에 관할서장,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좀 문구가 길기 때문에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피해 조사, 원인 조사가 있는데, 자, 그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화재가 난 동시에 바로 실시해야 되죠. 아니, 불 다 끄고 나서, 다 타고 나서 화재 조사하면은 다 타는 지가 늦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재 조사라는 거는 소방 활동과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화재 조사 요원이 화재 조사를 했는데, 화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화 같다 이 말이죠. 뭐 방화라든지 그 범죄자가 이제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관할서장이다 이 말이죠.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 3명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소방대장은 뭘 설정한다고요?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경찰로 치면은 포리스 라인 같은 거,
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협회장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은 실화가 인정됐을 때 뭐예요? 화재 조사할 때. 예, 바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할 대상이 관할경찰서장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개념만 잡아 놓으면은, 예?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보시면, 3-3페이지 한번 봐볼게. 자, 여기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한데,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찍어 드릴 겁니다. 여기다가, 그거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담당자 해가지고, 일단,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냈을 때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닌 사람 찾겠죠. 그럼 누구? 시도지사가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재 조사 요거 있죠.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요게 시험에 4번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있죠. 그죠? 요게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2가지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화재 조사를 시도지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방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시장이 직접 가갖고 화재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분란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죠. 그 누구? 아닌 사람은 시도지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조사. 아까 우리 예전에 소방검사라고 했죠. 소방특별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에 뭐 이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 소방과 관련된 사람이지 시도지사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죠? 소방방재청장이라고 나오죠. 자, 소방방재청장을 보시면 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정이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오. 우수 품질. 자, 우리가 감지기라든지 어떤 소방용품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소방용품을 제품을 인정해 줄 때 이거는 감지기란 제품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 지방에 있는 서장이 뭐 이 제품이 좋다 못하다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 있는 누가? 방재청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이제 주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세 번째,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 있죠. 요게 한 번 나왔고, 화재 위험 경보 발령 한 번 나왔고, 의용 소방대 설치 요게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한 번.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게 2번. 그리고 밑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소방계획 작성. 자, 요게 한 번. 요거 2번. 그 다음에 완공검사가 3번. 그 다음에, 신고, 여기 한 번. 그리고 배치시 통보 한 번. 자,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문제 냈을 때 맞는 사람 찾겠죠. 당연히. 그죠? 맞는 사람 찾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 누가 지정한 데 있어요? 지정은 누가 한 데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죠? 화재가 나기 전에 지정을 했죠. 하고 나서 뭐예요? 안에 있는 조사나 특별조사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소방서장이 한다 이 말이죠. 그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 경보 발령. 자, 지역마다 무슨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말이죠. 건조경보가 발령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이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구마다. 그죠? 그러면 부산에도 뭐 서울이든 간에 각 구마다 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조주의보가 발령 안 된 그 지역에 위험경보를 발령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관할에 해당되는 서장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설치. 자, 의용소방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소방대는 우리가 크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은 있죠. 공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용소방대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내가 우리 구를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러면 그 소방서에 가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신청을 하면은 그 구에 의용소방대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뭐예요? 직접 불을 끄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당도 지급되고, 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관할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를 만들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가 됩니까? 서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재 경계 주간에 또 소방특별조사 훈련 교육 당연히 서장이 되겠죠. 그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뭐냐면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 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이 들어가면 사전에 설계업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죠? 설계를 해가지고 소방서 가가지고 요 화재 안전 기준 우리 법규에 맞게끔 설계가 됐는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만약에 어떤 구에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갔을 때 자기 구에 있는 그 소방서로 가겠죠. 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도면을 보여주고 같이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법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뭡니까? 시공을 한다 이 말이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동의받을 때 설계업자가 누구 찾아간다고요? 그 관할 소방서장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화재 안전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4교시에 보면은 구조물 원리 있죠. 그게 대부분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방 법규 말고 실제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때 그거를 토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세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대한 시공에 대한. 그러면 그 법규에 따라 설치되지 잘못 설치됐다 이 말이죠. 법규에 안 맞게. 그때 관계인한테 조치 명령할 때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서장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 완공검사. 자, 우리가 동의를 받고 동의는 누가 받는 데서요? 설계업자가 받는 데 있죠. 그럼 설계업자가 동의를 받고 그럼 이제 그 건물에 공사를 해야 되겠죠. 시공업자가. 그죠? 공사업자가 뭐에? 내가 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착공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관할 소방서장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완공검사도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 말이죠. 그때도 당연히 그 관할 소방서에 가서 그죠? 예. 담당자한테 가서 완공검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신고라고 돼 있죠. 자, 이 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감리자가 변경됐다든지 당연히 변경하면 그 다른 사람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때 누구 찾아가겠어요? 관할 서장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사 감리는 지시 통보한다. 내가 이 사람 감리를 배치했다 이 말이죠. 그 건물에. 그때도 당연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 해당 지역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관할 서장한테 간다 이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소방대장을 한번 볼게요. 소방대장 보시면 여기 제가 소방대장 있죠? 자, 여기 한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소방대장이라는 건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지요. 그럼 제일 앞에 어떤 차가 갑니까? 지휘차 가는 거 보셨죠? 그죠? 사이렌 켜가지고 그 지휘차의 대빵이 누구냐면은 소방대장입니다. 즉 뭐냐면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소방대장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숭례문 화재 났을 때는 소방대장이 누구였냐면 서울시 소방본부장이었어요. 화재 크니까. 근데 중요하죠. 근데 일반 작은 건물에서는 뭐예요? 본부장까지는 안 가고 그렇죠. 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과장이나 계장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화재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작은 건물 불났는데 본부장까지 올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방대장은 뭡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 지휘차에 타고 있는 사람, 자, 우두머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장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하고 구분 뭐 해냈습니까? 화재 경계지구 지정 누구? 시도지사. 자, 소방활동구역은 화재가 난 동시에 그죠? 포리스 라인처럼 지정하는 거고 화재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자, 시장지역 같은 데 있죠. 목조 건물이 밀집돼 있다. 위험물이 밀집돼 있다. 이런 데는 뭡니까? 화재가 나기 사전에 시장이 이 지구를 화재 경계 위험한 곳이라고 지정을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두 개 구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시도지사하고 소방방지청을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란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하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지사라고 했죠. 근데 유일하게 요게 뭐냐면은 방지청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닌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본부장 서장이 되겠죠. 그럼 좀 뭐냐?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누가 한다 했습니까? 서장이 하지에 서장이
특별조사도 하고 교육도 훈련도 하는데 여기서 했는데 뭐예요? 손실이 생겼다 이 말이죠. 돈에 대한. 근데 돈은 서장이 막 지급을 할 수 없죠. 누가? 시도지사나 방지청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건 아까 누구? 시도지사라고 했죠. 자, 이거는 서장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봐보시면, 자, 요거는 아닌 사람 찾을 때 방지청장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게, 요게 제조소 등 설치와 같이 청문회 실시한다. 자, 요걸 뭐냐면, 일단 봐보십시오. 우리가 제조소하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험물하고 됐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청문회 실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소도 그러면 제조소 등록할 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시도지사한테 당연히 가겠죠. 즉 뭐냐면 이 위험물하고 관련된 거는 뒤에 이제 규정도 나오지만 항상 뭡니까? 그 시하고 관련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아닌 사람 찾으라 할 때는 누구? 아니 그 시하고 관련돼 있는데 방지청장이 서울에서 청문 실시하는 거. 예? 뭐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막 따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방지청장이 이 지방까지 내려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못 한다 이 말이죠. 아닌 사람은 누구? 방지청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8번 시도지사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소방 업무의 지휘 감독, 요게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 자, 요게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5번 별표석에 돼 있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염 처리업의 등록, 요게 2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지휘 승계 신고, 자, 요게 2번, 그리고 등록 1번, 그리고 변경 신고, 소방시설업 등록상 제조소 등 설치가 변경 신고 별표 3개짜리 요게 5번 나왔고, 그리고 지휘 승계 신고 3번, 2번, 1번. 자, 그리고 예방 규정 제출, 자, 요게 1번.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왔죠. 자, 우리가 아까 시도지사는 업하고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큰 돈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위험물하고 관련된 거는 다 거의 다 시도지사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소방 업무의 지휘 감독. 자, 이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 업무는 본래 누가 합니까? 소방서장이 하죠. 근데 그 지휘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지방직의 제일 책임자는 그 시장이 된다 이 말이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본래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방 업무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한다면 소방서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 업무에 대한 총 책임은 누가? 시도지사가 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자, 소방용수시설이 뭐냐면, 자, 요거를 제가 구분을 해 드릴게요. 소방시설을.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소화전 이렇게 발뚝 소화전 같은 거 하나 빨간색으로 튀어나온 거 있죠. 자, 그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옥외 소화전. 자, 같은 모양이에요. 옥외 소화전. 그리고 2번째,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자, 상수도 소화전을 말하는 겁니다. 3번째, 소방용수 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자, 소방용수 시설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화전, 그 다음에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소화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즉 뭐냐면, 옥외 소화전은 여러분들 뒤에 이제 설치유지법에 들어가 보면은 소방시설이라고 배웁니다. 그 소방시설에 보면은 경보설비, 소화설비, 무슨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5가지가 소방시설인데 거기에서 이 옥외 소화전은 뭐냐면은 어디에 소속되냐면 소화설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에. 그리고 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어디에 돼 있냐면은 소화용수설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즉 뭐냐면 소화설비는 뭐냐면은 초기에 화재를 불을 끄는 설비입니다. 불을 끄는 설비고,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소화용수 설비라는 거는 물이 다 소방대가 물을 다 썼어요. 이제 물을 다 쓰고 나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수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다든지, 그죠?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 설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소방용수 시설은 이 소화전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어떤 설비라고 했습니까? 옥외 소화전은. 소화설비라고 했죠. 그럼 불 끄는 설비죠. 그럼 불을 끄는 설비면은 이 불을 끄는 설비는 당연히 수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즉 뭐냐? 옥외 소화전은 수조에서 펌프를 통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인도 쪽에 하나씩 티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불을 끄는 설비니까 당연히 뭐가 달려 있겠습니까? 옆에 소화전 함이 있다 이 말이죠. 소화전 함이. 소화전 함 안에 호수가 경납이 되어 있고 뭡니까? 관창, 노즐이 이렇게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화재 시에 소화전 문을 열고 함을 열고 호수를 연결해서 불을 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은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소화전 함이 있다 이 말이죠. 5m 이내에. 예? 이게 옥외 소화전 설비고.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뭐냐면 건물이 있을 때 우리 시수가 들어오죠. 시수가. 그죠? 시수가 들어왔을 때 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에서 건물 내에 물탱크로 그죠? 수조로 물을 공급시키겠죠. 그리고 이 계량기 2차 측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공급받으면 소방대가 물을 공급받으면 계량기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물값은 누가 내겠습니까? 건축주가 낸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소화전 함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건 불 끄는 설비가 아니고 소방대가 와가지고 뭐해? 물을 공급받는 설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용수 시설에 보면 소화전 있죠. 자, 이 소화전은 우리 길거리 그 밑에 땅 지하에 보면 뭐가 시수가 매립돼 있지. 그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인도 쪽에 소화전이 하나 올라와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시수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 이렇게 빼면은 그 물값은 어디서?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방용수 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세계가 완전히 틀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뭡니까? 완전히 하는 역할은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방용수 시설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소화전 누가 유지 관리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급수탑은 보셨죠? 길 지나가다 보면은 그 우리 가로등처럼 이렇게 하나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 밸브 하나 달려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유심히 못 봤으면은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소방용수를 요 밑에서 시수가 지나가겠죠. 공급받는 설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수조는 뭡니까? 그냥 탱크에다가 물 그냥 저장해 놓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소방용수 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이거는 누가 유지 관리를 한다고?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재 경계기 지구 지정했죠, 아까? 화재 경계 지구 지정.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장 지역이라든지 그죠? 목적 건물이 밀집돼 있다. 그죠? 이런 데는 누가? 시도지사 지정.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염 처리업, 업이죠. 이거는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염업자, 업이죠. 그죠? 지휘승계라는 뭡니까? 내가 우리 아들내미나 내 아는 사람한테 뭐해? 내가 대표적인 물리주는 겁니다. 지휘를 승계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업,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일단 업하고 관련된 거는 다 시도지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어디 있습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죠. 보십시오. 제조소,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위험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방 규정의 제출.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항상 예방 규정 앞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소 등의 예방 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시도지사. 자, 예방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조소를 하고 싶을 때, 하고자 할 때 그 사전에 그 예방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제조소 사용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시도지사가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통과시켜준다 이 말이죠. 네. 자, 요거는 우리 암기 안 해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방안전협회장 봐보십시오. 소방안전협회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습 교육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면 협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 말이죠. 실무 교육. 자, 자, 요렇게 하면은 담당자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자, 담당자가 한 문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면 이 담당자 지금 암기할 거 있습니까? 없죠? 개념만, 전체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